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앞으로 저와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효과적인 업무 관리와 조직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중간관리자의 길에 들어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중간관리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기쁘셨나요? 아니면 우울하셨나요? 대부분은 담담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군요. 조직에서 성과를 내고 후배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조직 생활을 하면서 중간 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리더의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리더는 중간 관리자 시절을 거쳐야 합니다. 훌륭한 리더는 훌륭한 관리자의 경험을 거쳐야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직에서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주어진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를 몸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자, 그럼 그 길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중간관리자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에서 중간관리자는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죠. 일반적으로 과장, 차장의 직급을 부르기도 하고 작은 조직의 경우는 사원이나 대리이지만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직급이 차장, 부장이어도 부서장의 직책을 하지 못할 경우는 여전히 중간관리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 내에서 다양한 위치에 있지만 중간관리자가 된 것을 느끼는 대표적인 경우는 부서장을 도와서 조직 내 부문이나 파트의 성과를 책임지며 후배 사원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입니다. 그럼 중간관리자가 되었을 때 개인적으로 겪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처음 관리자가 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후배 사원들을 지도하면서 겪게 되는 곤란입니다. 중간관리자의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 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년간의 조직 경험을 통해 부서 업무는 익숙한 편입니다. 또한 업무를 잘 수행했기 때문에 관리자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를 받고 성과를 내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먼저 성격과 능력이 다른 사람의 업무 스타일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자신과 똑같은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관리자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시기는 부하 사원이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성과를 낼 때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대신 수행하거나 아니면 하나에서 열을 챙기느라 자신의 업무마저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관리자의 운명은 후배 사원들의 지도와 성과 창출에 달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간관리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상사와의 관계입니다. 기존에 함께 해왔던 분이면 다를 수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 왔거나 자신과 관계가 좋지 않은 팀의 상사를 부서장으로 모시게 될 때 조직 생활은 만만치 않게 됩니다. 보고할 때마다 거부를 당하고 야단을 맞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보고 그 자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후배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면 참기 어려운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관리자는 인내하며 침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 생활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리자가 되면서 힘든 점은 부하 사원의 인원수만큼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부서나 프로젝트 관리자로 역할을 할 때 자신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과업뿐만 아니라 후배 사원들의 업무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조직의 규모가 작은 조직의 경우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인당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기존 업무 외에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론은 새로운 업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서장이 관리자에게 일을 맡길 때는 상황은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맡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상사는 저 친구가 능력이 부족하구나, 혹은 나의 지시를 거부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사가 부탁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조직에서 상사의 말은 곧 지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단 말의 톤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힘든 일이나 새로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새로운 일이나 힘든 일이지만 사실 힘든 것은 자신이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일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지식과 스킬이 부족한 경우는 지식과 스킬을 배워가면서 해결해 가면 됩니다. 여기서 상사가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새로운 일에 대한 목표나 기대 수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일을 거부하거나 못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기대 수준과 목표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상사는 새로운 일이나 어려운 일을 부과하면서 신임 관리자가 어떻게 일을 풀어가는지를 보기 위함일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렵고 새로운 일을 무턱대고 거부하기보다는 일을 해나가면서 배우고 보완해가는 대처 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중간 관리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최근 외부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과 다른 상황들이 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조직 개편이나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조직도 있고, 어떤 조직은 신규 채용이 몇 년째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자가 되어도 후배 사원이 없는 경우, 또는 후배 사원은 없고 전부 고참 관리자만 있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관리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조직 개편이나 구조조정으로 새롭게 조직이 구성되는 경우는 새로운 사람들과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기존에 함께 일하던 사람이 없고 새로운 사람들과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조직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환경에 성과를 내냐가 중요합니다. 혹은 부하 직원이 없거나 고참 선배들만 있는 경우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후배 직원이 없기에 기존의 일들을 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할당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는 선배 관리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허들의 일을 계속 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수행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당군 신화의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에서 곰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었던 것은 악조건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덕이었습니다.